이승준 이사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이란 주제로 여러 가지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쿼터백 자산운용의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리서치 본부장을 맡고 있고 현재 회사에서 운영 중인 그 전략 개발과 그리고 투자 시스템 그 구축 그리고 일부 펀드 운용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보 어드바이저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그 보시면은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이 어느 정도 와 있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를 이제 예상하는 차트입니다. 이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은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 미국에서 그 자산관리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말이 뭐냐라고 봤을 때 로봇과 어드바이저, 즉 그 어드바이저는 자산관리사를 여기서 말하는데요. 즉 어떤 개량화된 그런 툴을 이용을 해서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그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구직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동산 같은 자산을 취득할 그런 소득이 부족해서 많은 상당수의 자신의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그 IT라는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점점 자산 관리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개인 그 PB들한테 자산 관리를 받으려면 상당수의 그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밀레니얼 세대는 이런 시장 환경 때문에 그 다른 IT화된 어떤 더 싼 그 자산 관리 플랫폼을 이끌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그 미국에서 웰스프런트랑 그리고 베터먼트 그리고 그 찰스샵의 인텔리전스 포트폴리오 이 세 개가 가장 크게 미국의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을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에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가 소개될 때 좀 왜곡돼서 좀 전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팬시한 알고리즘, 그 다음에 어떤 틀리지 않고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이런 뛰어난 예측력을 로보 어드바이저다라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것은 고객에게 어떤 그 구조 변화를 통해서 그 비용 절감과 수익 개선이라는 이 목표를 그 어떤 컴퓨터와 그리고 개량화된 그 투자 전략 그리고 IT 플랫폼이라는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왼쪽 위에서 보시면은 제가 두 개 회사 웰스프런트하고 베터먼트 웹사이트를 그 메인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고객을 모집을 하게 되면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점을 설립하는 비용 그리고 그 지점에 상주하는 인원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모집을 하는 행위만으로도 상당수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서 보시는 거는 뭐냐면 그 특정 회사의 그 투자자의 위험 성향을 판단해서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이게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 기본적으로 한 8개에서 9개로 고객의 위험 성향을 나누고 이 각각의 위험 성향이 하나의 상품이 되게 됩니다. 즉 상품을 이렇게 위험 성향으로 표준화시켜서 상품 개발 비용을 또 절감화하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수수료 비용을 절감을 함으로써 운용 수수료를 낮추고 이 낮아진 운용 수수료가 결국 고객의 수익률 증대로 연결되는 구조가 바로 미국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 쿼터백 자산운용은 동일한 구조는 아니지만 다른 컨셉에서 그 구조 변화를 통해서 고객의 수익률 증대를 가져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의 투자자들이 직면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왼쪽에 보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래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투자의 기대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그 해외 투자가 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급증하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그 코스피 지수와 일본의 니케이나 토픽스 지수를 같이 그려보시면 한 뭐 10에서 20년 그 사이 기간으로 굉장히 이 딜레이해서 그렸을 때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또 한국도 저성장, 저금리에 직면하면서 고객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많은 부동자금이 모여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런 그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게 되는 그 투자 포트폴리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즉, 뭐 선진국 주식, 신흥국 주식, 선진국 신흥국 채권, 그다음에 뭐 하이힐드 채권, 금, 은, 원유 같은 커머디티 등 이런 자산들의 분산 투자를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지도처럼 전 세계에 내 자산을 뿌려서 분산 투자하는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아마 상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면 뭐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게 상당한 비용을 발생을 시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뭐 미국 주식시장에 그 투자 노출도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단순히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를 추정하는 그 수익률을 따라서 복제하려고만 하더라도 미국 그 S&P 500 내에 있는 기업들의 비중들을 그대로 복제를 하고 그리고 그 비중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상당한 매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상상을 해보시면 그 500개 기업에 대해서 그 수익률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수익률을 각각 한 개 회사마다 복제하기 위해서 적어도 500개의 포지션들이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펀드가 설정되지 않으면 이런 배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2015년 말 죄송합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 수가 778개 그리고 종목 수가 99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그 국가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수를 뭐 한 10개 국가만 투자해줘도 한 몇천 개 종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하려면 일단 그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큰 펀드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어떤 펀드가 파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떨어지고 어떤 펀드가 사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로벌 분산 투자를 주식으로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국가 수는 이 오른쪽에서 동그라미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려면 엄청나게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근데 저희는 이거를 ETF라는 자산을 이용을 해서 ETF를 하나의 주식 종목처럼 사고 팔고 한 국가의 지수를 매매할 때도 마켓 임팩트 없이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 이 위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요. 연도별로 그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군을 1위부터 5위까지 그냥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냥 같은 색깔의 같은 자산군인데 단순히 딱 보셨을 때 매년 1등을 하는 자산도 없고 매년 2등, 3등, 5등을 하는 자산도 없습니다. 즉 매년 이 자산군별 수익률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기존의 자산 배분 펀드들 이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뭐 6대4, 5대5, 7대3 이렇게 픽스된 주식과 채권의 비중으로 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용되게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 진출입 비용과 그 분산을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리밸런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픽스된 웨이트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용할 때 문제점은 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산군 수익률은 매년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자산 배분 펀드는 밋밋하다, 심심하다, 수익률이 안 나온다 이런 그 고객들의 불만 사항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자산군 배분을 바꿀 수가 있고, 이것은 저희가 그 ETF라는 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켓 임팩트 없이 시장 진출입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저희가 그 개량화된 투자 그 전략을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 엘로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쿼터백은 뭘 하는 회사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종합해서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 파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해외 투자 그리고 자산 매분 그거를 ETF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위험 관리를 강도 높게 함으로써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스타코가 10월 달에 이미 1,000억 원을 넘어섰고 1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와 그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유수의 금융기관들을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뭐 여기 외국계 보험사도 있고 국내 가장 큰 은행도 있고 국내 1위 증권사들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저희와 지금 거래를 하고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쿼터백 자산운용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 실질적인 한국 1호 로봇 운용사다. 저희가 좀 감히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그 저희 회사 그 홈페이지를 처음으로 베타 버전으로 공개를 하면서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내 로봇 어드바이저 업계에서 지금 스타코가 1위고 전체 아시아의 로봇 어드바이저 업체에서도 스타코가 1위입니다. 그리고 이 검증을 거쳤다라는 거는 어떤 그 공제회나 그리고 외국계 생보사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직접 실사를 거쳐서 자금을 집행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그 빅데이터, 금융 경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글로벌 매크로 시장, 금융 시장을 분석을 하고 이것에 기반을 해서 그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고객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투자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글로벌 경제 데이터 그리고 그 기초 지수, 여기서 기초 지수라고 하면 각국의 그 주가 지수 그리고 각 만기별로 그 채권의 금리 그리고 각 국가별 통화별 환율 움직임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 등 모든 데이터가 포함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ETF 데이터는 저희가 가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ETF 데이터 그 프로파일에 해당되는 그 트래킹 에러, 그 AUM 그리고 트레이딩 볼륨, 리저널 포커스 같은 여러 그 프로파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모두 다 가져와서 저희의 알고리즘 분석 툴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시장 국면 분석과 그리고 지표 간 관계 분석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시장 국면 분석은 특정 시점을 잘랐을 때 그 시장에 그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국면의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표 관계 분석은 여러분들이 그 통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시계열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종횡으로 잘라서 이것을 그 종합적으로 결과를 분석을 해서 이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6개 자산군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자산군마다 선택된 그 특정 섹터나 국가나 그 어떤 특정 만기의 그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그 투자하기에 적합한 ETF를 선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투자 시스템의 기본 철학이 되는 내용들은 아까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해하실 수 있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흔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들에 관계하고 지금 자신이 판단한 시장 국면과 결합하여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구리 가격과 금 가격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 구리 가격 이 두 가지의 관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처럼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왼쪽에 알고 있는 두 가지 관계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달러 인덱스와 구리 가격을 차용을 해서 구리 가격이 하락한다고 판단을 하고 구리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관계를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하고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국면 판단에 해당되는 부분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따라서 판단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객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그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에 46개 국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선진국이 23개 국가입니다. 경제 지표만 한번 세보면 유사한 경제 지표만 모았을 때 한 개 국가당 55개에서 한 70개 정도로 그 압축해서 볼 수 있고요. 그걸 평균적으로 60개라고 했을 때 23개 국가의 그 경제 지표만 유사한 것만 모아도 한 1,300개가 되고요. 그거를 그 이머징 마켓까지 확장을 하면 그냥 경제 지표 숫자만 한 1,500개 이상이 될 겁니다. 이거를 펀드 매니저가 지속적으로 365일 트래킹하면서 아마 팔로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산술적으로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만든 투자 시스템이 기존에 나온 시스템과 계량형 투자 시스템과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 주식 퀀트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증권사에서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또는 운용사에서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몇 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단일 자산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주식을 예로 들어보면 뭐 재무제표에서 모든 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동일하게 가져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익 성장률,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이렇게 동일한 기준으로 전 세계 주식을 비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처럼 글로벌 자산 배분하는 포트폴리오라고 했을 때 미국 S&P 500 주가 지수하고 미국 트레저리 10년물하고 그 투자 매력도를 비교한다면 이 왼쪽에서 보시는 방법처럼 아마 분석해서 투자 매력도를 가려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지표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런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는 놓여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재무 데이터보다는 통계적 분석을 더 많이 실시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희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퀀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보이는 박스 같은 경우인데요. 아마 통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통계의 가장 기초인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지표를 몇 개 설정을 하고 그 코에피션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리그레션을 계산하거나 조금 더 정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미한다면 특정 인디케이터를 선정하고 그 값의 앞에다가 특정 비중을 임의로 부여하는 형태로 기존의 퀀트 모델들이 구축되어 왔습니다. 이 모델들을 뭐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국면이 그 시장의 국면이 바뀔 때 이런 모델이 맞는 구간, 틀리는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일화된 시나리오로 분석을 하다 보면 시장 국면 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퀀트 모델이 나쁜 게 아니라 퀀트 모델은 좋은데 그게 사용될 때 어떤 그 국면 판단과 결합이 되게 되면 더 그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국면 판단 결과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형성해서 그 분석 방법이 달라지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기초 자산들을 분석하는 그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온 결과로 이제 저희가 ETF 스크리닝 툴을 이용을 해서 그 선정된 자산에 대해서 가장 그 잘 따라갈 수 있는 ETF를 선정해서 포트폴리오가 최종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고 저희 아마 웹페이지에서 오셔서 보시게 되면 각 ETF에 해당되는 걸 검색하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프로파일 데이터 그리고 뭐 최근 수익률 등 여러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뭐 상품 안내를 좀 간단히 드리면요, 이게 저희가 뭐 어떻게 지금 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 금융 상품에 관련된 구분에서 아마 잘 아시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헤지 펀드까지 이제 출시를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기존의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그 어떤 특정 증권사의 그 데스크를 이용을 해서 그 특정 ETF를 롱숏을 하게 되면 그동안 ETF가 인버스 ETF가 있다고 해도 모든 ETF에 대해서 인버스 ETF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익률을 정확히 반대로 수합이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복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특정 ETF에 대해서 상방 하방에 대해서 그 대칭적으로 그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그 이런 그 펀드 같은 비이클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1 환율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아예 해칭을 해버림으로써 그 $1 환율 변동 리스크에 그 노출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제거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예,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고객들이나 어떤 그 해외 투자자들과 이렇게 미팅을 할 때 좀 주로 오는 반응들이 로보니까 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근데 만약에 펀드를 하나 출시해서 그냥 운용한다고 했을 때 그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펀드 매니저,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 한 명을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포트폴리오 그냥 계속 짜면서 이렇게 펀드를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량형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이용, 그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테스트하고 거기에 또 이제 그 알파고를 만들 때도 바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듯이 이 투자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인력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의 시너지를 이용해서 그 개량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요. 대신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거는 이런 시스템 구축해 놨으면 다른 펀드들 같은 경우는 펀드 사이즈가 커지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저희는 어떤 그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로보 어드바이저, 로보 인베스트먼트라는 말을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로보 인베스트먼트라는 말을 새로 이제 저희가 좀 만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사모펀드나 어떤 그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어떤 그 니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변동성 목표치나 아니면 목표 수익률이나 아니면은 투자 자산의 익스포저를 그 굉장히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형태로 그 설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것을 그냥 그 맨데이트를 사람이 그냥 판단을 해서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형화된 툴로 인해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또 제공하면서 펀드를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는 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매스 마켓에서는 많은 수의 고객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비용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고객들이 들어올수록 더 낮은 비용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커스터마이즈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어떤 커스터마이즈 할 때 이것을 직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고 검증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로보 어드바이저는 싸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이것은 객관화된 툴로서 이제 투자가 되게 되고 고객에게 절약된 비용을 수익률로 이제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